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 있는 문장을 한번 영작해 보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가장 똑똑한 학생이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자, 가장 뭐뭐한이라는 표현, 우리가 최상급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최상급이라고 할지라도 케이트는 똑똑한 학생이다와 다르지는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라고 하는 형용사를 최상급으로 바꾸면 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만 쓰면은 틀리게 됩니다. 자, 어째서 이 표현이 틀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배운 대로 표현을 만들었는데 도대체 어느 부분이 틀린 것이냐?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여러분들 한 가지 생각해 둘 것이 있습니다. 가장 똑똑한 사람은 특정한 조건 때문에 정해진 대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영어에서 최상급을 나타내 줄 때는 정해진 대상을 나타내 주는 더와 함께 나타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최상급 표현에는 더를 붙여야 된다는 것을 방금 배웠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영어에서는 최상급에는 항상 저렇게 더를 붙여서 써야 되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항상은 아닙니다. 부사의 최상급은 더를 붙이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어째서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부사의 최상급을 쓰는 문장을 하나 먼저 보도록 할 건데요. 탐은 그에 반해서 가장 빨리 달린다라는 표현을 영작해 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인 표현은 탐은 빨리 달린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자, 가장 빨리라는 표현 fastest 이렇게 부사의 최상급으로 만들어줘야겠죠. 그리고 나서 in his class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요. 그런데 부사의 최상급에는 어째서 저렇게 더를 붙이지 않는 것이 원칙이냐?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더를 붙이는 아주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어에서 사용하는 관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단어가 명사임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사용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에서 가장 똑똑한 학생이라는 표현을 보시면요. 바로 이렇게 특별한 조건이 붙어 있고요. 그리고 나서 학생이라는 명사가 같이 붙어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특정한 조건으로 무언가 정해져 있는 명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정해진 명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더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아둘 것은 형용사의 최상급, 다시 말해서 형용사 그 자체 때문에 더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이 형용사와 붙어있는 명사 때문에 더를 붙인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명사를 생략해도 의미를 분명하게 알 수 있을 때는 이렇게 생략을 할 수가 있지만 이때도 생략된 명사 때문에 더가 붙는 것이지 형용사의 최상급 때문에 형용사 그 자체 때문에 더가 붙는 것은 아니라는 것 잘 기억을 해두고 있어야겠죠. 그러면 이번엔 부사의 최상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부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동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이 부사의 최상급은 명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자, 동사와 의미를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더를 붙일 이유도 없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법칙이 아니라 기본적인 원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앞에서 부사의 최상급에는 더를 붙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사용하는 것을 보면은 부사의 최상급에도 이런 식으로 더를 붙여서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원칙을 어째서 지키지 않는 것이냐? 이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영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전 세계적으로 쓰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최상급에는 항상 더를 붙인다라고 잘못 인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문법을 쓰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저런 식으로 더를 붙이는 것도 받아들여지고 있다라고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원칙은 이렇게 부사의 최상급에는 더를 붙이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그러면 이제 참고 삼아서 여기 있는 문장을 한번 영작해 보도록 할게요. 나는 그 장난감을 가장 좋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I like the toy 이렇게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가장이라는 표현 most를 갖다가 써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써줘도 되고요. 그리고 더를 붙여서 the most를 써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원칙은 most, 더가 없는 most가 맞지만
더를 붙여서 the most도 똑같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원칙이 위에 있는 더가 없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 잘 기억을 해 두셔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표현을 영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 강은 이 지점에서 가장 깊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인 표현은 이 강은 가장 깊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 지점에서라는 표현은 부사니까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써줬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최상급을 써주고 있는데 더를 또 안 붙이고 있죠. 이런 식으로 더를 붙이게 되면은 이 표현에서는 틀리게 되는데요. 어째서 저 때는 더를 쓰게 되면은 틀리는지 이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앞에서 최상급 표현에는 더를 붙여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더를 붙이는 이유가 형용사의 최상급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것과 결합되어 있는 명사 때문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가장 깊은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조건을 나타내주는 형용사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강이라는 명사가 붙어 있죠. 이것은 생략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결합되면은 특정한 조건으로 정해진 명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정관사 더를 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밑에 있는 문장을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가장 깊은이라고 하는 특별한 상태, 조건을 나타내주는 형용사가 동일하지만 그런데 뒤에 명사가 붙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당연히 더를 붙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문장도 한번 영작하면서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그는 노래할 때 가장 행복하다고 느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인 표현은 그는 가장 행복하다고 느낀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피의 최상급을 이용해서 나타내 줄 수가 있는데요. 노래할 때라는 표현 이렇게 뒤에다가 붙여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해피스트 이 표현은 가장 행복한이라는 형용사이지만 뒤에 명사가 결합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더라는 것을 붙일 수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분명히 그리고 확실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와 함께 간단한 표현을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가장 추운 날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주어는 today를 갖다 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coldest 이렇게 최상급으로 써준다는 거, 그리고 명사가 결합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더를 붙여야 된다는 것만 알아두면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 보도록 할게요. 아마존은 가장 넓은 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간단하게 주어 동사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가장 넓은이라는 형용사가 명사인 강과 결합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정관사 더를 써주면 완성됩니다. 이번엔 나는 그 장난감을 제일 좋아한다 라는 표현인데요. 기본적인 표현은 나는 그 장난감을 좋아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I like the toy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이라고 하는 것은 most를 써주면 되는데요. most 말고 이렇게 더를 붙여서 쓰는 것도 상관이 없다라고 설명을 했었죠. 마지막으로 한 문장 더 보도록 할게요. 제이는 웃을 때 가장 아름답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제이는 가장 아름답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most라는 것을 이용해서 최상급으로 나타내 줬는데요. 자, 가장 아름다운이라고 하는 형용사 뒤에 명사가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더를 쓰지 않는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둬야겠죠. 그리고 나서 그녀가 웃을 때라는 부사 표현을 붙여주면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최상급이니까 무조건 더를 쓰면은 틀리게 된다라는 것도 잘 기억을 해두고 있어야겠죠.